直ちに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高い緊張感のもと、状況を注視をしていく、また日々、西村担当大臣、また官房長官からも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以上をもちまして、安倍内閣総理大臣の記者会見を終了いたします。先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おりですね、コロナ対策をはじめ、諸課題をしっかりと整理した上でですね、与党とよく相談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感染者数増えてますよ。総理、しっかりと国会で進めていく必要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総理。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후에 올라온 기사 3개를 소개하고 각각의 댓글 반응을 소개하는데,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단 하나. 자신들의 불리한 기사는 모두 외면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두 소설을 쓰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극우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지난 총선 전에 여론조사를 모두 믿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짓말을 일삼다 선거에 완패하고 이제는 부정선거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꼴이, 다시 한번 일본의 극우 세력과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은 쌍둥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일본 댓글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극우들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사를 보실까요? 한국은행은 9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국가신용등급 회사 피치가 지난달 28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피치의 주요 국가별 신용등급을 보면 미국은 최상급 AAA, 한국은 AA-, 중국은 A+ 등이다. 일본은 이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A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의 신용등급회사 S&P도 6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급감과 소비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위축, 대규모 수정 예산 편성에 의한 정부 부채의 증가,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자 다시 급증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극일하고 일본 의존도를 없애고 탈일본을 내거는 대통령이 국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일본의 메가뱅크에 신용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외국과 거래하지? 자국의 신용등급을 올려주세요. 국제 신용 없는 나라의 생트집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의 잘못은 아닙니다. 신용등급의 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소위 리먼 쇼크라는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채권은 일제히 AA 이상으로 문제없음으로 간주되어 있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형편없었다는 말도 있었고, 현재는 시장 동향 쪽으로 주시하는 투자자 대부분 평가의 좋고 나쁨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적다는 것이죠. 일본은 염려하지 말고 자국의 일을 걱정할 때 아닌가? 한국은 곧 국가 부도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등급이 낮아야 할 일본이지만 유사시에는 N을 살 수밖에 없다는 신기함. 시장의 견해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의문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한국으로서는 걱정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신용장 등은 이제 필요 없을 것이고 수합 체결 등은 있을 수 없지. 우선 일본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고 궁극적으로 국교를 끊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뭐야,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은행에 신용보증 없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빚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언제나 피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 악의적인 괴롭힘과 모욕을 일삼는 한국은 이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다. 악의적인 괴롭힘이나 모욕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범죄다. 일본 정부는 이런 범죄 행위를 일삼는 한국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악의적 괴롭힘과 모욕 발언으로부터 일본 국민을 지킬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였지만 현재까지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4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한 13개국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중국을 포함한 14개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 경제는 최초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그 후 빠르게 회복, 2분기는 11.5%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체코 마이너스 8.4%, 미국 마이너스 9.5%, 독일 마이너스 10.1%,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10.7%,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의 성장률도 부진했다. 참고로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2%로 전망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것만 쏙 빼고 내용을 전했죠. 그럼 댓글 반응을 보실까요? 멋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틀림없는데 이대로 가자. 내일 8월 4일 현금화 시작 힘내라. 덕분에 당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귀국의 훌륭한 GDP 성장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국사상 유례없는 지도자 아래 날조 역사교육과 반일교육에 물든 국민 여러분이 날마다 귀국다운 길을 걸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으로서는 현재 사상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가 보다 진화되도록 지금까지 이상으로 행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일본이 속임수 GDP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일본은 마이너스 40% 하고 있겠지. 처음부터 경제 부채를 크게 끌어올린 일본, 한국에도 뒤졌다. 선진국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가다. 아무래도 현실이 될 것 같네요. 축하해요. 축하해. OECD에서도 상위야. 역시 경제 천재가 이끄는 국가는 다르다. 이제 미래에 의존하지 말고 종주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해설은 없다. 우선 제재 1단으로 비자 엄격화, 한류 배제, 라인 금지 이 정도는 기대한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 군사협정, 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의 마찰과는 별도로 취급한다는 것을 바라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6일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에서 일본과 한국이 효율적인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일본과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결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을 파기해달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안타깝다라고 말하면 끝난다. 초계기 레이더 사건도 사과하지 않는 나라 따위와 괜찮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한일 관계는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도 이제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미일은 동맹의 구조 자체가 이미 작동하지 않으며 한미일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본은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 의외의 동맹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적성을 띠고 있는 한국과 왜 형식만의 동맹을 외쳐야 하나? 수많은 국민이 의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기심이 밀어붙이는 비장의 카드이다. 지소미아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제는 한일 문제를 미국에 중재시키고 싶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구절이 물씬 풍기는 기사인데 그렇게 미국이 중재하지 않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매번 때맞춰서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고 있지만 애당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때문이고 그것은 이미 미국도 알고 있고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미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았고 중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중재를 기대해도 허사가 될 뿐이다. 정말 지소미아를 카드로 사용하면 역시 동맹국인 미국도 어이없어하고 진지하게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한국으로 하면 남북 통일에 한두 걸음 전진하는 것이니 정말 좋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골치 아픈 것이 한국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 미일을 적절히 방해하고 있음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